2025년 배드민턴 시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무대,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 파이널을 앞두고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의 시선이 중국 항저우로 쏠리고 있다. 단순한 시즌 결산 대회를 넘어 역사라는 단어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단연 세계 랭킹 1위 안세영과 남자 복식 최강 듀오 김원호 서승재가 서 있다. 안세영의 11관왕 도전. 먼저 여자 단식의 화두는 단언하다. 이미 올 시즌 10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독보적인 성적을 쌓아온 안세영은 이번 월드 투어 파이널에서 여자 단식 사상 최초의 단일 시즌 11관왕이라는 전인 미답의 기록에 도전한다. 그러나 이 위대한 도전은 시작부터 결코 평탄하지 않다. 대회의 첫 관문인 조별리그 조추첨 결과에 따라 결승전급 빅매치가 초반부터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BWF는 오는 13일 오전 항저우 현지에서 공식 조추첨식을 진행한다. 규정에 따라 세계 랭킹 1위 안세영과 2위 왕즈이는 각각 A조와 B조에 자동 배정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세계 랭킹 3위자, 올해 세계선수권 챔피언인 야마구치 아카네, 그리고 중국의 강자 한혜가 어느 조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대회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안세영과 야마구치가 같은 조에 묶일 경우 팬들은 조별리그부터 사실상의 미리 보는 결승전을 마주하게 된다. 확률은 정확히 반반. 야마구치는 올 시즌 안세영에게 유일하게 결승전 패배를 안긴 선수다. 지난 9월 수원에서 열린 코리아 오픈 결승에서 안세영은 야마구치에게 0대2로 완패하며 홈팬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안세영이 올 시즌 결승에 오른 11번의 대회 중 유일한 결승전 패배였기 때문이다. 그 패배는 더욱 뼈아팠다. 이 한 경기만으로도 야마구치는 안세영의 완벽한 시즌에 흠집을 남긴 존재로 각인됐다. 두 선수는 30차례 맞붙어 15승 15패를 기록 중이다. 통산 상대 전적 역시 팽팽하다. 20경기 이상 맞대결을 펼친 선수 중 안세영에게 이 정도의 균형 잡힌 전적을 남긴 선수는 중국의 천이페이와 야마구치뿐이다. BWF 역시 공식 자료를 통해 야마구치는 천이페이와 함께 안세영을 상대로 가장 강력한 전적을 보유한 선수라고 평가하며 이번 대회의 최대 편수로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결이 조별리그에서 성사될 경우 오히려 안세영에게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전 국가대표 코치는 안세영은 한번 패배한 상대를 반복해서 허용하지 않는 선수라며 조별리그에서 야마구치를 만난다면 결선 토너먼트에서는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체력 소모와 심리적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별리그에서의 한 경기 한 경기가 결승처럼 소모전이 될 경우 대회 후반부로 갈수록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피할 수 없다면 초반에 붙는 게 낫다는 의견과 결승에서 봐야 할 매치를 왜 조별리그에서 써야 하느냐는 반응이 엇갈린다. 누구도 안세영의 도전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공통된 정서는 하나다. 이미 올 시즌 안세영은 2021년 이후 유독 인연이 없던 월드 투어 파이널 무대에서조차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다. 한편 남자 복식에서도 한국 배드민턴은 또 하나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원호 서승재 조는 올 시즌 74경기에서 67승 7패, 승률 90%가 넘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랐다. 말레이시아 오픈을 시작으로 전형 오픈, 인도네시아 오픈, 일본 오픈, 세계 선수권, 코리아 오픈, 프랑스 오픈, 구마모토 마스터즈까지 쓸어 담으며 이미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월드 투어 파이널 우승이다. BWF는 이들을 두고 역사가 한국에 손짓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단식과 복식 두 종목에서 동시에 단일 시즌 11관왕이 탄생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안세영이 11번째 우승을 차지할 경우 일본의 전설 모모타 켄토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고
김원호 서승재가 정상에 오르면 복식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우승조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BWF는 동시에 냉정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들은 결코 무적이 아니다. 실제로 김원호 서승재는 올 시즌 몇 차례 패배를 경험했다. 특히 중국 오픈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파자르 알피안, 무함마드 쇼히불 피크리 조에게 패하며 우승 행진이 잠시 멈췄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두 선수가 같은 상대에게 연속으로 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들이 얼마나 빠르게 약점을 보완하고 진화하는 팀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항마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알피안 피크리 조는 결성 직후부터 폭발적인 상승세를 타며 8개 대회에서 5차례 결승에 올랐고, 말레이시아의 에런차 소이익초 역시 4회 연속 결승 진출이라는 저력을 과시했다. 남자 복식은 그 어느 종목보다 변수가 많은 하이퍼 경쟁의 세계다.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병행하는 월드 투어 파이널 특유의 구조는 최강자에게도 예외 없이 부담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호 서승재가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현행 월드 투어 체제 이후 단일 시즌 복식 10승은 단 2팀만이 달성한 기록이다. 그것도 남자 복식으로만 한정하면 무려 37년 만의 대기록이다. BWF가 그들은 트로피 이상의 것을 들어 올렸다. 배드민턴 역사에 이름을 새겼다고 평가한 이유다. 여기에 또 하나의 논쟁적인 요소가 더해졌다. 중국의 한 배드민턴 전문 채널이 월드 투어 파이널 참가 선수들의 전력을 점수로 환산한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안세영은 91점을 받았지만 올 시즌 안세영에게 7전 전패를 당한 왕주희가 89점을 받아 단 2점 차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특히 안세영의 평가 항목 중 기술 점수가 다른 요소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팬들의 반발을 샀다. 야마구치 역시 89점을 받았다. 체력, 스피드, 정신력은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술에서 미세하게 부족하다는 분석은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안세영의 기술은 단순한 샷의 다양성이 아니라 경기 운영과 연결된 종합기술이라며 해당 평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모든 논쟁은 코트 위에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항저우에서 펼쳐질 월드 투어 파이널은 단순한 우승 경쟁이 아니라 기록과 역사, 평가와 논란, 기대와 압박이 뒤엉킨 거대한 무대다. 안세영이 숙적과의 악연을 끊고 11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김원호 서승재가 끝내 남자 복식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의 시선은 이제 단 하나의 순간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 조 추첨 결과 발표와 함께 진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